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전일 증시 브리핑을 해보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며 기업 분석을 마지막으로 해드릴 텐데요. 요즘 구독자분들이 시장 대비 포트폴리오 성과가 좀 저조하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 마녀의 날이었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인들이 장 후반에 매수를 많이 해준 덕분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미국장에는 새로운 밈 종목들이 연일 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급등락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향후 1년 동안 약 100개국에 화이자 백신을 5억 도수나 공급한다라는 좋은 뉴스가 있었네요. 저도 하루빨리 백신을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중공업이 많이 오른 만큼 조금 많이 하락을 했고요. 만도가 물적 분할 발표에 따라 마이너스 11%나 급락한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사업 부분이 만도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심지어 알짜배기 자회사인 만도 헬라까지 데리고 나간다라고 합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만도의 이런 결정이 조금 많이 아쉽네요. 반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한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이버는 플러스 4%, 카카오는 플러스 3.49%,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2%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카카오 특히 힘이 정말 좋더라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했던 업종으로는 서비스업, 의약품, 섬유유복, 약했던 업종으로는 기계, 은행, 건설업이 있었고요. 수급 동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 전환을 해주었죠. 기관이 던진 물량을 외인과 개인분들이 받아주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분들이 던진 물량을 기관과 외인이 받아내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시아 주요 증시도 괜찮았고요. 원달러 환율은 플러스 2 오른 1115.5달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코스피 그래프입니다. 제가 역사적 신고가였던 3266포인트 그래도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저항을 받은 다음에 지수가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없이 대응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반대로 제가 올라갈 자리가 조금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날의 자리는 988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의 저항은 1021포인트입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현재 위치가 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까 요즘 시장 대비 포트폴리오 성과가 저조한 이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른 종목이 더 오르는 차별화 장세가 관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오른 종목을 주가가 살짝 눌릴 때 잡는 주가 눌림목 전략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최고점 부근이지만 개별로 봤을 때 이 성과가 저조한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종목군의 숫자가 적어지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지수가 횡보 혹은 하락할 수 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올라가고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좋은 친구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세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친구들은 반면에 저점 매수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 따라 일단 저렴하고 중형주급의 종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고요. 최근 금리 상승 환경에서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금리 상승의 환경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눌림목 및 저평가 측면에서 유리한 종목을 추세 상승, 단기 낙폭 과대, 업종 대비 저퍼,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상향된 종목들 위주로 필터링을 해봤을 때는요. 두산인프라코부터 하나금융지주까지 저희들이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놓고 공부해야 할 회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지오소프트라는 회사이고요. 21년 1분기에 예상보다 더 좋은 오아시스 마켓의 성적이 있었고요. 21년 매출액은 4,4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플러스 73%나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오아시스 마켓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식품 판매 플랫폼입니다. 반찬부터 시작해서 베이커리, 채소, 샐러드, 견과류, 치즈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마켓컬리처럼 새벽 배송도 같이 하고 있는 서비스도 있네요.
자, 그리고 스타벅스의 이 프리퀀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스타벅스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음료를 한 잔 마시면 이 별표 스티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별표 스티커를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모으면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한정 상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매출 증대에 직결되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오소프트의 사업 영역을 간축해서 말씀드리면 IT 서비스, 모바일 광고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아까 보여드렸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7개 직영점을 포함한 전국에 무려 38개 매장을 운영하여 생산자 직거래 시스템을 통해 신선식품을 공급 중이다 라고 합니다. 이 오아시스 마켓 덕분에 지오소프트의 가치는 1년 새에 무려 125%나 상승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21년 1분기 프리뷰를 간단히 드리면 연 단위로 봤을 때 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매출액, 영업이익 부분에서 매우 훌륭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0년도에도 큰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21년도에는 그보다 더 좋은 성장폭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있고요. 분기별 데이터를 보셔도 성적이 좋았던 20년도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은 21년도의 수치가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지오소프트의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을 보시면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해가 갈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전망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투자 의견은 매수이고요. 목표 주가는 3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로 유통업 내에서 가장 고성장하는 온라인 식품 플레이어 라는 평가와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한 흑자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각종 지표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밍숭맹숭한 매출액이었지만 20년도부터는 정말 고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보시더라도 2018년과 19년에 비해 20년도는 뛰어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보여주었죠. 다음은 오아시스 마켓의 누적 회원수 추이와 신규 회원수 추이인데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21년 3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정말 천국의 계단 같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신규 회원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식료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보시더라도 20년도의 성장폭이 훨씬 더 높고 음식료품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쪽에서도 20년도부터 큰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단위 기준으로 보셨을 때요. 회색이 2019년이고 빨간색이 2020년인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여주었죠.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식품 쪽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했는지 보여주는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입니다. 왼쪽이 오아시스 마켓이고 오른쪽이 마켓컬리인데요. 여기까지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씩 성장하더니 2019년 초반부터 계속해서 검색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마켓컬리와 비교했을 때 인지도가 이제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식료품의 주 구입 장소를 보시면 17년에서 19년까지는 직접 가서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2020년에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새벽 배송이나 쿠팡의 로켓프레시나 이러한 서비스들을 장려하면서 온라인이 식료품 주 구입 장소로 떠오르게 되었죠. 구매 채널 비중을 보시더라도 대형 할인점의 온라인 매장은 감소하고 있지만 온라인 종합몰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오소프트의 2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투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이고요. 2월 16일부터 잡은 이유는 지오소프트가 큰 거래량과 함께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준 날이었기 때문에 2월 16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두드러졌고 그 다음은 단기성 물량인 투신, 기타 금융의 수급이 있었지만 개인, 기관, 보험, 사모펀드는 반대로 매도를 했네요. 근래에 들어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팔고 있고 개인분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기관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실적을 조금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출액 부분에서는 확실히 매년 성장하고 있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오소프트의 부채 비율이 꽤나 큰 모습이라 투자하기에 조금 무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력의 지표인 유보율을 봤을 때 20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6배 가까운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1년 1분기와 2분기에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지만 YOY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2분기 역시 YOY 기준으로 접근했을 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지오소프트의 펀더멘털은 준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월, 주, 일 차트를 통해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월봉 이동평균선은 아직 정배열 상태로 추세는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 RSI 수치 현재 과매수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RSI 수치는 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70부터 조금 유의하는 게 좋고 80 혹은 90 정도 되면 확실한 과열 상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동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엘리엇의 5개 파동이 벌써 나왔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수급이 본격적으로 또 들어왔고 파동이라는 것은 길이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오소프트의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증권사 목표가인 3만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죠. 주봉상 저항은 22,400원 정도로 보여지고 이 3만원이라는 가격까지 가려면 적어도 이 가격 위에서 적어도 22,400원 위에서 주가가 확실히 움직여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에 더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왔고 여기서 주가 하락이 한 번 있었지만 조정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미비했기 때문에 들어온 매수 주체는 주가를 한 번 더 들어 올릴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봉을 살펴보시면 일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가격 조정이 일어났지만 거래량이 없던 지수 하락에 의한 단순 조정이었고 캔들 패턴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준수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래량이 아니 반 정도 되는 거래량이라도 이쯤에서 한번 발생해 주는 게 좋고요. 적어도 이 자리만 잘 지키면서 흘러간다면 3만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지오소프트는 매년 성장하는 펀더멘털이 준수한 회사입니다. 수급 부분에서 큰 거래량이 발생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 큰 비중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작은 비중으로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 안전한 자리라고 추측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예금은 소중하니까 매수는 늘 신중하게 한 번 더 교차 검증해보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를 드리는 영상을 게시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근무하시느라 가정을 돌보시느라 자료를 찾아보실 시간이 없는, 조사하는 것이 어려워 건전한 종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 위한 분석 영상이고요. 나누어서 사고 나누어서 파는 방식으로 늘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회사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